세상을 살면서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았던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가스를 당했는지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만약 친족이나 친구 중 가스라이팅을 시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느낀다면 본인만의 선 설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가스라이팅은 심리 지배라고 합니다. 일종의 정신적 학대인 가스를 경험하면 피해자는 불안하고 혼란스럽게 됩니다. 또한 가스는 심약하거나 바보 같아서 당하는 피해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본인을 규정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말을 한다면 그 상황 자체를 보더라도 타인을 대할 때 본인만에 보이지 않는 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느끼는 본인은 방어 체계가 있는 주체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주로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될 말, 상대방이 불편해할 수 있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을 배려라고 합니다. 하지만 친밀감을 무기로 다른 사람을 규정하며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하는 말투를 쓰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상대방의 선을 자유롭게 넘는 친구나 가족에게서 나타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스라이팅은 처음 호의로 시작합니다. 자연스러운 대화로 시작하다 피해자가 방심하면 가해자는 선을 넘어가는 화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불안한 감정을 표출하면 가해자는 기다렸다가 피해자의 자존감을 낮추기 위해 본인을 정당화합니다. 그렇다고 불편한 감정을 참으면 가해자는 계속 선을 넘으며 정서적으로 자존감을 깎는 말이 계속되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은 어떻게 보면 알면서 당하는 것입니다. 주로 범죄자들의 특징이라 하면 자신의 범죄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 익숙합니다. 가스라이팅 가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을 왜곡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본인의 말을 정당화함으로써 피해자 스스로 우습거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으로 규정해 가해자의 말을 믿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상대방에게 단호해야 합니다. 즉, 누군가 선을 넘는다면 내 선이 여기에 그어져 있다고 알려야죠. 하지만 경험상 이 경우 통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스 가해자는 교활하기 때문에 본인이 한 말을 정당화하면서 상대를 깎아내릴 것입니다. 즉,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은 피하게 마련입니다. 될 수 있으면 마주치지 않는 것이 상책인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한다면 대화 전에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로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실제 가스라이팅을 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명확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가해자가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이라는 것을요. 상대에게 의도가 보이면 버려야 하고 정신적으로 아프다면 잘 넘겨야 합니다. 이러한 정신 상태라면 대개 구조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자격지심이나 질투가 많아 상대를 깎아내리지 않고는 못 베기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장난이었다 하더라도 말 몇 마디로 남을 깎아내려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미리 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머리뉴스였습니다.